근데 저거 휘발유 아니에요? 휘발유 맞죠 저런 거? 휘발유지 않아요? 그 냄새가 기름 맞아요. 네, 냄새가 휘발유를 막 저렇게 입으로 먹어도 돼요? 네. $15,000 and 10,000. 15? 15,000 đồng. Yeah. 15? Yeah, that's right. Thank you. Okay. Em là sinh viên trường Đại học. Yeah, where are you from? Em đoán đi. I think it's Korea, right? Đúng rồi. Yeah. Thank you. You're so kind. Okay, Thank cảm ơn you. em. Yes, yeah, thank you. 대학교에서 무슨 저런 거 뭐 대학교에서 이런 자선 사업 같은? 뭐 저거 자선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행사? 그거 해서 돈 이제 수익 그걸로 채우는 거죠. 맛있는 거 먹으러 간 거죠? 네네. 다 먹었네 근데? 아니 반 남았어요. 반 남았다 밥 먹었어. 맛있어요? 아, 이게 배가 안 부르니까 그냥 먹게 되겠네. 그 코치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프로 생활을 했고 어렸을 때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축구 선수 생활을 이어했고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에 이제 은퇴하고 베트남에 와서 이제 코치 생활도 하면서 이제 풋볼 디렉터 일도 하고 스카우트 에이전트 일도 같이 하고 있는 디에고 코치입니다. 한국인 맞죠? 이름이 디에고요. 아 근데 저 오해 많이 받아요. 베트남 사람이라고 생긴 것도 비슷하다고. 한국 사람 맞죠? 이름이 왜 뒤에? 그 태국에 이번에 이적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 그거 태국에서 지금 계속 프로 생활을 하고 있는 선수가 연락 와가지고 베트남 쪽으로 관심 있어서 오고 싶다고. 한국 선수요? 예. 근데 태국 쪽이 훨씬 더 연봉 많이 주지 않아요? 베트남보다? 인프라나 환경 쪽은 확실히 선수 대우나 이런 거는 훨씬 좋은데 아니 근데 태국이랑 베트남이랑 그 리그 스타일 차이가 많이 나요? 베트남 프로축구가 지금 투자가 많이 돼서 많이 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태국이 환경이나 이런 부분은 훨씬 더 좋죠. 거기는 투자도 근데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예. 스폰서도 많이 있고 아마 투자 규모나 구단 운영하는 규모도 훨씬 더 커요. 지금 한국 선수 중에 태국에 있는 선수 누가 있어요? 엄청 많아요 한국에. 한국 유명한 선수 누가 있어요? 임창균 선수가 아마 거기 있을 거예요. 옛날에 국가대표 뛰었던. 다른 전 몰라요. 그리고 또 그 외에 유명한 선수가 돈을 많이 줘요 태국이? 클럽마다 좀 차이가 커요. 1부 리그 좀 좋은 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주는데 그것도 갭이 또 엄청 커요. 보통 한국 선수들이 태국 갔을 때 연봉을 어느 정도 받아요? 대충 수준이? 월 10,000불 정도. 월 만불? 한 1,200만에서 1,300만 원 정도 되네요 지금 환율로는. 더 많이 받는 선수도 많고요. 그 밑에도 많고. 아니 그러면 한국에서는 보통 얼마 정도를 받길래 태국을 가서 그 정도 받는 거예요? 한국도 비슷하게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더 많이 받는 데는 더 많이 받는데 예전에는 뭐 승기수당이나 뭐 이런 부분이 제한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또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가 더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그 K리그 그걸 봤거든요. 근데 맞는지 몰라. 근데 내가 보기엔 맞는 것 같은데 드래프트 있잖아요. 드래프트. 네. 그러니까 1순위부터 이렇게 순위가 있잖아요. 1순위가 5천만 원이네요. 1순위가요? 연봉 5천만 원? 1, 2, 3, 4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드래프트 순위가 네. 지정권에 따라서 1위가 5천만 원 이래시니까 그럼 예전에 코치님은 얼마 받았어요? 저는 자유계약서 바로 그냥. 드래프트 없이. 저는 2천만 원이었어요. 처음에 계약. 연봉 2천만 원? 태국에서 만불 정도 받는 수준이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한 500 정도 받는 수준이 보통 태국 가서 그러면 받는 거예요? 아니면 비싸게 받았던 선수들이 그 정도 받는 것 같아요. 아니 한국에서 만약에 1,000만 원 받았던 선수가 태국 가서 1,000만 원 받고 하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근데 이제 한창 전성기 때 선수들이 가는 게 아니라 뭐 신인, 뭐 나이가 좀 어린 선수들이나 프로를 빨리 가고 싶어하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이나 아니면 이제 프로 이제 한국에서 이제 부상이나 계약상에 뭐 그런 문제가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넘어가서 선수를 또 이어가려고. 근데 예전에 코치님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베트남에서는 한국 선수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거 예전에 뭐 다른 유튜브에서 한국에서 여기 베트남에서 뛰었던 선수가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적어도 이제 프로 생활을 베트남 쪽에서
프론트 일을 해보면서 경험을 해봤는데 한국 선수들은 좀 선호를 안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아프리카 선수들은 자진해서 와서 테스트를 봐요. 근데 한국 선수들은 제가 좀 같이 일해보려고 했던 선수들 같은 경우는 연봉은 되게 높게 달라고 하는데 테스트를 다 거절을 해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구단에서 테스트를 봐야 이 선수를 뽑을지 말지 결정하는데 테스트를 안 본다, 거부한다. 그래서 구단에선 이렇게 테스트를 요청했다. 너 테스트 보겠냐? 너가 자신 있으면 와서 보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해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자존심 상이에요. 그러면 베트남 프로 축구에서는 그 외국인 용병에게 보통 얼마 정도를 써요? 월? 지금 한 7,000불에서 12,000~13,000불 정도 쓰는 거 같아요. 그래도 많이 주네요? 태국이랑 비슷한 수준 주는 거 아니에요? 태국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아, 태국이 조금 더 높고 그래도 베트남도 많이 주는 편이네요. 예, 그럼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베트남도 프로 축구에 그러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얘긴데? 최근 2~3년부터 많이 이제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최고가 한 15,000불 정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정도 받는 선수도 제가 본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래 이름 있는 선수들, 커리어 좋은 선수들도 많이 와요. 아, 진짜요? EPL에서 뛰었던 선수들도 보려고 하고. 예? 누가요? 그 예전에 지금 나이지리아 국가대표 선수도 지금 테스트 보고 있어요. 베트남에서요? 예. 몸값이 비싼 것. 와, Anh chị ơi, mình cầm ghế đến vậy giúp em. 왜? 이거 경찰 와서 이거. 핸드폰. 어떻게 왜일까? 네. 가위? 뭐야? 맞다. 경찰에서. 아 이거 아까 뭐 하다 말 어떻게 얘기했지? 몰라. 다 몰라. 아, 그 외국에 어느 정도 선수가 와가지고, 네, 그렇잖아요. 영국이가 왔다, 뭐 프랑스 피레스가 왔다. 저번에 코치님이 베트남에서 한국 선수들을 선호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그러니까 뭐 실력이라기보다는요. 일단 다른 외국인 선수 더 좋은 옵션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아프리카 선수들 같은 경우는 피지컬도 더 좋은데 연봉이 훨씬 더 싸면서 자진해서 와서 난 테스트 보겠다. 근데 한국 선수들은 나는 테스트 안 봐. 그러니까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면 베트남 구단에서는 한국 선수들에 대한 이미지가 어때요? 좀 실력이나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평가? 한국이 축구를 잘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왔던 용병 선수들이 막 누구나 알만한 선수들이나 좋은 선수들이 많이 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례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다른 나라 아프리카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선호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국 선수들이 여기 와서 되게 성실하게 잘 뛰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평가는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생활이나 이러면 되게 프로페셔널하지만 그러니까 몸값에 비해 실력이 안 돼. 가성비가 안 맞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 돈을 쓸 바에는 아프리카 선수를 뽑겠다. 어차피 용병이면. 지금 베트남 리그에 한국 선수가 몇 명이 있어요? 아마 이번 시즌에 한 명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시즌 한 명? 예. 딱 한 명? 네. 전체 리그에서? 예. 총 팀이 몇 팀이에요? 지금 12팀 있어요. 12팀? 14팀 있어요. 일부에? 일부 14팀. 14팀인데 딱 한국 선수 한 명. 근데 태국은 용병에 대한 제한이 없나 봐요. 밑에 하부 리그도. 베트남은 2부나 3부에는 용병이 안 무조건 되잖아요. 일부만. 태국은 하브리그도 외국인 선수 쓸 수 있어요. 아, 나 이게 너무 부러워. 베트남 리그에서도 2부, 3부에서 만약에 용병을 우리가 쓸 수 있게끔 해주면 훨씬 더 리그가 재밌을 텐데 예전에는 2부도 받을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제한을 했죠. 왜 안 되는 거야? 자국 선수들 자국 선수를 키우려는 거죠? 근데 외국인들이 붙어야 경쟁력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 경험도 더 쌓을 수 있고. 제 생각도 그런데 제 생각도 빨리 외국 선수랑 같이 뛰면서 자국 선수들만 있으면 수준이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그거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K리그도 골키퍼 외국에 안 데리고 오잖아요. 막아버렸잖아. 왜냐면 옛날 신혜성 선수가 날라버리니까 한국 선수를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때부터 골키퍼 외국인들 금지. 맞아요? 응. 맞아요. 안 돼. 맞아요? 네, 아, 신혜성 진짜요? 때문에 안 됐어요. 오. 그 이후로 경쟁을 막아버리고 그냥 한국 감독들은 베트남에 많이 오시잖아요. 예. 근데 선수들은 여기서는 좋은 평가를 그렇게 못 받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어서 사실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쪽 관련 일을 하면서도 되게 아쉬워했어요. 한국 선수들을 이제 이쪽에 이제 구단에다 연결시키려고 하면 구단에서 안 받으려 그래요? 얘기를 좀 깊게 안 하려고 하는 아, 경향을 보이는 게 많죠. 그냥 대충만 그냥 얘기 듣고 그냥 테스트 보든 말든 그냥 신경도 별로 안 쓰고. 그냥 알겠어라고 좀 무리하게 저한테 막 거절하게끔 제가 거절하게끔 무리하게 조건을 제시해요. 어떤 조건요? 뭐 테스트를 봐야 된다 아니면 뭐
뭐 옵션이 너무 안 좋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죠. 당연히 저희 선수한테 얘기하면 선수는 당연히 거절하겠죠. 그렇게 못하지도 않았어요. 한국 선수 와서 되게 성실히도 했고, 제가 지금 제가 본 선수들은 여태까지 다 성실히 했고 되게 프로페셔널하고 실력도 되게 좋았고. 리그 근데 때도 주로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에서 많이 와요? 외국인 용병 선수 같은 경우는 보통 센터백이나 그리고 센터포드 포지션을 많이 딱 선택해요. 그거네. 왜냐면은 얘네들이 피지컬이 작은데 예. 센터백이나 이런 애들은 피지컬이 크면 키가 큰 애들이 유리한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미드필더는 별로 선호 안 하네요. 아무래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은 뽑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럼 과거에 한국 선수들이 여기 이제 진출한 선수 중에 보통 포지션이 어떻게 됐어요? 센터백이 많았죠. 센터백.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으로 오는 선수들 자체가 한국에서도 사실 A급 선수들이 보통 여기 오지는 않으니까 사실 이제 그게 이 베트남 리그에서도 구단들이 그렇게 좀 선호하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된 거네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K리그에서도 베트남 선수들 와도 다 그냥 별 볼 일 없이 그냥 나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한국 선수가 와서 여기를 그죠? 잘해내면은 그건 맞아요. 잘해내면은 그러니까 개척해야 되는 건 네, 맞아. 누군가가 와서 여기서 뚫어주면은 아니 베트남 선수들이 J리그 많이 갔거든요. 근데 K리그는 없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누군가가 먼저 가서 활로를 개척해주면은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 J리그에서는 베트남 선수를 되게 선호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아무래도 베트남하고 일본하고 관계가 좀 좋다 보니까 서로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해서 선수를 보내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베트남 선수들은 평균 연봉이 어느 정도 돼요? 월급? 지금 1부 리그 기준으로 보통 월 200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월 200? 그게 평균 수준? 예. 평균 그러면 2부 리그는요? 2부 리그는 그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만 원? 그럼 거의 다 1년 예산이 외국인 용병한테 들어가는 거네요? 저 엄청나죠. 그럼 1부 리그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1부 리그 한 팀? K리그 구단 운영 금액보다 한 10분의 1 수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한국이 얼만데요? 보통 200억 정도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부 리그가 2, 30억 정도 된다고. 2, 30억 정도? 와우. 그러면 진짜 거의 다 외국인 용병한테 들어가는 비용이네, 그 정도면. 그죠. 인건비가 제일 크네. 그래서 좀 더 그리고요. 신중한 것 같아요. 테스트를 요하고. 진짜 확실하게 성적 내야 되는 선수들 모아야겠네 그냥. 앞으로 베트남에 진출하고 싶은 한국 선수들이 좀 극복하거나 아니면 조언이나 이런 게 뭐 있을까요? 맞아, 뭐 커리어가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한국 선수들이 와서 베트남 프로 구단들은 보통 테스트를 많이 원해요. 어떻든 커리어가 어떻든 그런 것보다도 초심을 생각해서 테스트 보고 정말 자신 있다면 와서 증명해 보이시면 좋은 대우도 해줄 거고. 그럼 오늘 얘기를 정리하면 한국 선수들은 자존심 버릴 거면 여기 와서 이제 축구를 네, 하고 못 버릴 것 같으면 오지 마라. 그것도 그런데 자신 있으면 오셔도 돼요. 대신 마음 내려놓고 테스트에 응해서 자신을 증명하면 좋은 대우 받을 수 있죠. 그렇게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